빠르게 끝날 것만 같았던 전쟁은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었고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미국은 미국 역사상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북전쟁은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서로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전선에는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북부군과 남부군으로 나뉘어 서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버지니아를 기점으로 남부군이 북부군에게 매섭게 병력을 몰아치며 대부분 남부연합의 승리로 이어졌죠. 하지만 이렇게 버지니아 전선의 승리와 동부전선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와중에 서부전선에서는 반대로 북부 측의 승전보가 울렸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총사령관인 그랜트 장군의 지휘 아래 북부군은 테네시와 켄터키 그리고 미시시피주에서 줄줄이 남부군을 밀어내며 점령을 이어나갔고 미시시피 강을 장악해 남부의 허리를 끊어내는 기존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남부군에게는 모든 상황이 점점 불리해졌죠. 특히 북부가 남부의 전 해상을 봉쇄한 이 작전은 남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남부의 수출 수입량의 95%가 막혔기 때문이었죠. 남부는 경제적으로 말라가기 시작했고 수출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담배와 목화 그리고 설탕의 재고는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부는 열악한 경제 기반과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남부의 광활한 지역들을 방어해야만 되었기 때문에 이 난관을 타개할 목적으로 남부를 지원할 동맹국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내 곧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 계획의 중요 요소는 바로 목화였죠. 당시 남부는 세계 최대의 목화 공급원으로 면 시장을 독점하는 중이었기에 산업혁명으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막대했던 유럽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부군이 남부연합 대부분의 수출 자원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는 유럽에서 상당한 골칫덩이로 작용했는데요. 그래서 남부는 이 점들을 이용해 당시 세계 최대의 면 수유국인 영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국제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아 북부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을 계획이었죠. 곧이어 남부연합의 대통령인 데이비스는 영국의 지원을 얻고자 외교관을 런던에 파견했고 어떻게든 영국을 남부편으로 가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영국은 남부의 바램대로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독립 이후 미국의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점차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자 영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특히 이는 전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빅토리아 여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초강대국 프랑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동맹국을 얻고 싶었고 강해지고 있는 미국을 둘로 갈라놓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는 계산을 이미 하고 있었죠. 이렇게 유럽의 강대국들에게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미국은 정말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1863년 2월 영국의 파머스턴 총리는 남부연합을 아메리카 연합국이라는 공식적인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고 연설장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며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말하며 영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내전에 개입할 것을 선언했고 덩달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프랑스도 아메리카 연합국의 편으로 개입을 선언했죠. 영국과 프랑스의 참전은 북부에겐 너무나도 재앙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왕립해군의 함대들은 전 세계에 겨룰 자가 없었고 소문이 자자했던 프랑스의 강력한 육군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이라도 한다고 생각하자 북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북부의 바로 위에는 캐나다라는 대영 제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식민지가 있어 양면 전선을 수행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북부는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북부의 걱정은 이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원천봉쇄당했던 남부의 무역 루트는 영국의 함대들이 진입하자 허무하게 허물어졌고 영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남부는 역시나 이제 북부에게 전혀 밀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내 점점 서로에게 힘들기만 한 소모전만 반복될 뿐이었고 서서히 소강 상태에 들어가며 흐지부지해져갔습니다. 1865년이 되자 북부와 남부 연합국은 서로 평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내전으로 약해진 것을 기회삼아 북부를 점령한 뒤 서로 분할 통치하는 것까지 계획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신경 쓰고 있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이곳의 일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 했죠. 바로 유럽 본토에서 강력한 산업력을 바탕으로 매섭게 성장하고 있는 프로이센 왕국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프는 남부에게 완전한 종전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을 강요했습니다. 혹시라도 훗날 언제든지 북부를 밀어버릴 명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같은 해 7월 남부의 데이비스 대통령과 로버트 리 장군은 영프의 압박에 떠밀려 북부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만나 휴전협정을 맺었고, 길고 길었던 남북전쟁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두 개의 나라로 완벽하게 분리되었고 하나의 미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갈라진 두 나라는 그야말로 앙숙이 되었죠. 북부는 남부를 조국의 변절자라고 불렀고, 남부는 북부를 백인의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헐뜯었습니다. 이는 점점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해 전쟁 준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거대 세력들이 부딪히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말이죠.